네, 사람 간의 소통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 노래처럼 너에게 넌 너에게 난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소통을 드리고자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3주째 계속 그 게스트가 바뀌시면서 활동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금자 일반노조 급식지부 노조 지부장님 서울 지부장님이시죠? 서울 부지부장님. 네, 서울 부지부장님 모시고 노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귀하신 분 모셔서 좀 제가 떨리네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방송 편안한 방송이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김금자 부지부장님 소개 네.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노조 급식지부 부지부장 김금자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해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그 얼굴을 예. 가리십니다. 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네, 얼굴이 잘 나오셔야 되니까. 일단 우리 노조들이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또 네. 각 노조가 많은데 일반 노조 급식지부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10년 한 7월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이 우리나라에 급식이 시작한 지가 20여 년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그 처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지요. 근데 현장의 노동자들이 네. 그 동안은 그냥 시키는 대로 처음에 저희가 호칭이 뭐였는지 말씀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작급집이었어요. 작급집. 작급집. 예. 예. 그 일로 인해서 지금 20몇 년이 됐죠. 시작한 지가 서울 시내가. 네. 근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 노동자들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관계자들은 자기네 밥그릇만 챙기기 바빴죠. 현장 노동자는 절대 생각하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대우도 우리가 일한 만큼 받으면 아무 저거가 없을 텐데 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20여 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지금 올해 들어온 사람이나 월급이 같다 그러면 그 이해하시겠어요? 뭐 경력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예, 경력은 요즘 이제 노조가 돼서 네. 노조가 만들어져서 그나마 뭐 이 수당 저 수당 받긴 하긴 했죠. 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게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월급이 세계가 바뀌어야지. 오래된 사람은 어느 회사나 오래된 사람이 더 받죠. 오래된 사람이 덜 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게 바뀌었으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게 이제 분출이 돼서 2010년 여름부터 이제 조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조의 그 구성원, 일하고 계신 그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급식 쪽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구성원이 네,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 일반 노조는요. 네. 급식 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급식 지부 부지부장이지만 학교 전체의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예. 하다못해 저희로 비롯해서 교무나 전산이나 과학이나 사사나 영양사나 저희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서들이 참 많아요. 네. 비정규직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작년에 행정지원사라는 비정규직이 또 생겼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네. 만들어만 놓고 대우는 그냥 막 하는. 그러니까 비정규직만 생산한
그렇게 그렇죠. 된 거죠. 예, 예. 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그동안 쌓여오셨던 게 막 나오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학교 하면 네. 선생님, 학생 이렇게만 생각하지 네. 비정규직 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네. 생각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비정규직 분들의 역할을 잠시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저희 일들을 하고 계신지. 지금 급식 같은 경우는요, 상시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하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있어야 그럼요. 될 직종인 또 반면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저희가 대우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근무 시간은요, 네. 저기 각 학교마다 다 일정하진 않아요. 학교마다 모든 것이 학교장 재량이라는 게 참 많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시에 퇴근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당번은 7시에 출근하지만은 또 그 나머지 분들, 그 전에 와서 당번들이 준비해 놓으면 그 나머지 분들은 8시 넘으면 출근하긴 하지만요. 네.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무 시간이 보통 8시간 이상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당번이 7시에 출근해서 검수, 이제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하고 아침 이제 준비 과정을 해놓고 나면요. 저희가 7시 45분에 8시 45분에 나가서 이제 5분 정도 몸을 푸는 운동을 하고요. 네. 그러고서 일을 시작하면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전에 같으면은 이제 현대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하면 급하면 누구야 와서 도와줘 하고 소리쳐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현대화 시설 해서 네. 칸막이가 네 개로 나눠지다 보면 한쪽 부분에 있는 부분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인원은 정해져 있고 일의 양은 많은데 많고, 이게 와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공부가 안 되는. 예. 그런 데다가 이제 5분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요즘은 전에 같으면은 급식 시작할 초 같으면은 이제 된 재료도 들어와서 해서 그래도 그나마 했는데 지금은 5분이라는 기계가 들어와서요. 아이들한테 먹거리 제공하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가 방방 뛰고 점심시간도 없이 일할 때도 참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에 배식을 하다 보면은 다른 학교는 배식을 안 하고 이제 교실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는 식당 배식이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11시 50분까지는 다 재료가 준비돼서 배식대에 배치가 돼요. 그러면 12시 한 5분이나 10분 되면 이제 식사를 하러 오죠,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두 타임으로 나눠서 1시 한 반 되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 도중에 이제 그 두 타임 배식하는 동안에 설거지가 들어오면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밥 먹고 나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는 거죠. 빈 시간을 이용해서 먹고 추스리고 나가서 또 일을 시작해서 허벌나고 하면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거죠. 모순이네요. 급식 관련 일을 하시면서 식사 시간이 없으시다는 게 굉장히 모순이네요. 그럼 혹시 일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노동자기 때문에 뭐 비하적인 일이 있다거나 그런 혹시 사례도 갖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조합원 중에 그런 걸 토로하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하적인 얘기나 뭐 말 같은 건 들은 기억은 없고요. 전에 한번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데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끝나고 났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끝나고 이제 옷 같은 거 갈아입고
이렇게 영양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이렇게 하라 했으면 좋을 텐데 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온몸이 근무복이 다 젖잖아요. 네. 물일을 하고 땀도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젖은 상황에서 옷 갈아입지 말고 다 모이라는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도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노조라는 데를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 권리라든지 목소리를 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셨죠. 그렇죠. 그럼 지금 노조에서 하고 계시는 권리 찾기 그런 방법들 활동에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아는 지식도 많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 안면을 통해서 건면하고 같이 우리 힘을 합해서 우리 권리를 찾자 그런 식으로 다 계속 이제 전화라든가 만남의 관계로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조합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네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뭐 이렇게 좀 파업을 하셨다거나 또는 뭐 학교에 건의를 하셨다거나 이런 급식노조 내에서의 활동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예, 어떤 뭐 대표적인 사례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몇 년 전에요. 급식비 문제로 이제 교육청에서는 급식비를 면제하겠다는 이제 공문 같은 게 내려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학교적인 재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하고 좀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뭐 어떻게 면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나요? 해결이 네. 됐나요? 해결을 했지요. 예, 뭐 면담을 통해서. 네. 노조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차이가 크죠. 네, 그렇죠. 좀 이렇게 노조가 생긴 이후에 학교 측에서도 좀 뭐랄까 겁먹거나 좀 더 대우해주거나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돼 가고 있나요? 아직까진 그렇지는 않아요. 뚜렷하게 보여지는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제 생각은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넷이 낫고 넷보다 여덟이 낫듯이 그렇게 힘을 합해서 혼자로는 안 되잖아요. 같은 일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협력하면 무엇인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는 네. 방학이 있잖아요. 네. 방학 때는 어떻게 생활이 어떻게 되세요? 뭐 월급이 나오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연도수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 일반 노조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 전에 다른 노조, 여성 노조라는 단체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방학 때는 아무것도 없어. 일할 때 일수 계산해서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힘을 합해서 또 이제 노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이제 월급 일한 대가를 12분 지금도 이 일수를 계산해서 일당을 곱하기 해서 12달로 나눠서 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달이 월급은 받지만은 다른데 17년, 18년, 20년 한 사람의 월급보다는 작겠죠. 다른데 이제 월급을 계산한다면요.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특히 선생님들은 방학 때도 월급 나와서 제일 좋은 직업이다 이러는데 비정규직 분들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어요. 그럼 급식 쪽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비정규직 분들도? 다른 비정규직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그럼 방학 기간 동안에는 실직 상태나 마찬가지시겠네요. 잠시 쉬고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일한 걸 이제 나눠서 받는 그런 목적이죠. 그러면 그 지부장님 개인적으로나 조합원 분들이나 그동안 이제 해오신 투쟁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신지.
평가를 한다면 돌아보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네. 일반 노조도 열악하긴 열악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나이가 2살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고 네. 시행착오도 많지만은 앞으로 힘을 합하면 좀 더 나은 우리의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여러 이제 이 방송을 접하거나 네.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듣는다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의 처우를 지금 차기 대통령께서도 비정규직화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희의 처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투쟁하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뚜렷하게 네. 뭐 이걸 하나 이게 제일 열악했는데 이것이 해결됐다라는 건 뭐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같은 이제 학교 내 비정규직이죠. 네. 전산이나 과학이나 교무나 275일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죠. 3월부터 소급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네. 그건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얻어진 게 네. 어떤 혹시 방법을 하셔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얻어낸 거 저한테 그런 무거운 대답을 하려고 하면 저는 못해요. 아니 뭐 면담을 뭐 성공적으로 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저보다도 있으시면. 저는 이제 올해 2013년도에 부지부장이죠. 전에는 그냥 조합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저 앞장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리는 얘기 같으면 앞에서 일한 사람들이 노고가 있었으니까 이런 처우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투쟁하고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네. 여쭤본 거고 이렇게 좀 진심 어린 그 활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부지부장님도 되셨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노조분들이 올해나 앞으로 어떤 활동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올 2013년도에는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이제 조합원으로서 일해서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앞장서 나가는 지부장님의 서포터 역할을 열심히 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러니까 조합원들과 소통이 전에는 되지 않았지만은 네. 서로의 소통이 되어가는 급식 지부를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노력할 거고요. 네, 조금씩 이제 아직 신생 노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씩 시작하는 발걸음이니까 많은 그 연대 투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처우 개선이나 복지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고 인간다운 그런 네.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나 많은 분들이 마음도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 활동하시다 지치시는 일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도 같이 받고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주세요. 다른 할 말은요.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신 거. 다른 한 말을 교육감님께 바라는 점은요. 네.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암만 뭐 공문이 내려가고 어떻게 하라고 해도 네. 이 서울 시내 학교들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는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급식비 관계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한 4%라는 학교가 지금 아직까지도 면제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육감님이 하시면은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게 다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을 좀 많이 실어달라 그런 부탁이시네요. 힘보다도요. 네. 이제 학교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해주셔서 예. 처우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군자 부위원
부 지부장님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여리시고 순하신 모습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그 권리가 묻히지 않고 이런 분들의 한 같은 게 또 막 분출되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알아서 미리 좀 권리를 처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과 저와 마음 함께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손님 모시고 의미 있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하면 선생님, 학생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업, 특히 여성들 중에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 뭐 사자 들어가는 교사, 약사 이랬었는데 그렇게만 학교를 생각했었지 학교에 또 다른 이면 이런 힘들게 노동하고 계시고 힘들게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의 삶이 있다는 거 오늘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무한도전의 그 뚱스 노래 중에 뭐가 맛있다 이런 거 급식 노조분 다녀가셔서 그 노래 고칼로리라는 노래입니다.